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강의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OT에서 많은 학생들이 성실히 강의를 들었고 다음에 열심히 과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강에선 이어서 지난번에 1강에서 마지막에 소개했던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 이동설 옆에 백연어 보이죠? 자, 대륙 이동설은 백연어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륙이 이동을 한다는 내용이죠. 과거에 고생대말에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인 초대륙이라고 나오죠. 거대한 대륙을 말하고요. 거대한 대륙인 이제 이름을 판게아라고 붙였는데 판게아가 존재를 했었고 약 2억 년 전서부터 대륙이 분리를 시작하게 되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 이제 수륙 분포를 보이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증거를 사람들 앞에 이제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백연어가 들었던 증거는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대륙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다.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의 해안선이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화석 분포의 연속성에 대해서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 등의 화석들이 이 대서양을 두고 양옆으로 이제 먼 대륙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난번 과제에서 강의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더 증거를 부탁을 했었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먼저 빙하 퇴적물의 분포 및 이동 흔적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현재 아프리카 이제 한 중부까지는 뭐 고산 지역을 빼고는 빙하가 이제 존재를 하지 않고요. 뭐 알다시피 되게 덥다? 뭐 건조한 지역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기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가 있었다는 건 현재 아프리카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다음에 이제 각각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 거대한 대륙에서 빙하가 이동했던 흔적들을 갖다 이제 맞춰 보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증거를 냈었고요. 다음에 이제 지질구조 연속성, 고생대의 스폭산맥이 지금 이제 흩어져 있지만 이걸 연결해 보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만들어졌던 스폭산맥들이 쭉 연결이 된다 하는 것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대륙 이동의 증거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노란색으로 빙하 흔적이 있는데요. 빙하 흔적은 남극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요 남쪽이 이 남극에 맞닿아 있었다는 거죠.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빙하의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선의 일치는 처음에 이 대륙 이동의 증거로 사용되었던 해안선의 일치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빨간색의 해안선의 일치 여기. 자, 어디 있냐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연어가 두 번째로 제시했던 증거인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 자, 뭐 넓은 지역에서 분포라는 건 아니었지만 아프리카의 남부, 이제 여기가 남아공 바로 위 정도 되겠네요.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남부 지역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아르헨티나쯤 되겠네요. 이 둘이 과거에는 붙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산맥의 지질구조 연속성. 이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 여기 이제 뭐 뉴욕이랑 뭐 캐나다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다음에 영국, 뭐 아일랜드, 다음에 여기 뭐 노르웨이까지 해가지고 이게 과거에 다 붙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증거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만 보게 되면은 백연어의 주장의 신빙성이 있지만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떤 힘으로 그게 움직이게 되었냐? 이게 바로 대륙 이동설의 한계점이 되게 되는데요. 자, 백연어는 그래서 대륙이 이동을 한 힘,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 주장을 해야 되겠죠.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과 달의 기조력으로 인해서 대륙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 원심력과 다른 기조력으로 거대한 대륙이 움직였다 생각을 못했죠. 뭐 아니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사실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인 원동력,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사람들을 갖다 이제 뭐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대륙 이동설은 이제 사람들한테서 이제 많이 잊혀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멘틀 대류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홈즈라는 사람인데, 홈즈는 용어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를 한다는 소리예요. 멘틀 대류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대류란 무엇이냐? 자,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죠. 물질 상태가 유체일 때. 자,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소리는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멘틀에 열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열대류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멘틀 위에 있는 대륙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계속 멘틀이 상승을 하니까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동을 하겠죠. 다음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죠. 횡압력도 작용을 하게 되고, 횡압력에 의해서는 이제 두꺼운 산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멘틀이 왜 대류를 하냐, 온도차가 왜 발생을 하냐. 자, 열 대류의 원인은 멘틀 속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이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의 열에 의해서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온도 차이가 발생으로 인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해저 탐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해저 탐사는 왜 중요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이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뭐 판구조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실 가설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 가설을 다 검증하게 되고 이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데, 먼저 본격적인 해저 탐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저 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들,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과학적인 탐사로 이어지게 되었죠. 가장 기본적인 해저 탐사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음향 측심법입니다. 좀 어렵죠? 음향, 말 그대로 음향, 소리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거죠. 뭘? 깊이를. 즉 음파를 이용해서 해저를 갖다 알게 되는데 수심을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탐사선, 이제 바다에 띄어져 있는 탐사선이 이동을 하면서 음파를 해저를 향해서 발사를 하는 거죠. 발사를 하게 되면 해저에 닿았던 음파가 반사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데,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어 수심을 계산하게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의 절반은 해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즉 수심은 어떻게 계산하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음파의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은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주면 수심을 알게 된 거죠. 수심을 알다 보니까 해저에선 바다 안에서도 갑자기 수심이 얕은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해령이나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었냐, 고지자기 분석. 고지자기 아니라 고지자기, 즉 오래된 땅의 자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지자기 분석은 잔류자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잔류자기는 말 그대로 잔류, 남아있는 자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그마가 식거나 이제 화성암이 될 때겠죠. 자, 마그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 혼합물인데, 마그마가 식거나 또는 퇴적물이 퇴적될 때, 마찬가지로 퇴적물이 퇴적될 때는 퇴적물 안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겠죠. 퇴적될 때 모든 물질들이 아니라 이제 자성 광물들,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자성 광물들이 그냥 굳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굳는다는 거죠. 그 일정한 방향이 뭐냐?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그대로 자화가 되면서 보존이 되는데, 이제 이 퇴적될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자화된 정도는 좀 약화가 되지만 그래도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걸 분석하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냐? 생성될 당시,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자화됐다, 자화된 그 자기장의 방향, 그게 위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현상을 알게 되었냐면, 잔류 자기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게 말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방향을 찾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의 N극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돼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방위 중에서 북쪽이겠죠. 근데 역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N극을 따라갔더니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 같은 경우,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뭘 알게 어떠한 가설이 나오게 되냐면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양저 확장설은 헤스와 디치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다 보면은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같은 건데요. 이게 시대에 따라 조금씩 용어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해양저 확장설, 말 그대로 해양저, 해양의, 즉 바다의 바닥이 확장된다, 이런 소리예요. 해양저 확장설은 해령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됐어요.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물질들이 상승하면. 그러면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밀려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해저가 확장이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최근에 뭐 수십 년 전에 나온 것들이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를 하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이제 해령이 만들어졌어요. 해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만들었던 물질들, 이제 굳었던 지각들은 양 옆으로 밀려나겠죠. 즉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게 되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 번째,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해저에 이제 바닷물이니까 퇴적이 잘 일어나겠죠, 다른 지역보다는. 근데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는 소리는 뭐 더 오랫동안 퇴적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했다, 이런 소리는 퇴적을 더 오랫동안 받았다는 소리, 즉 나이가 증가했다,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지지학의 줄무늬는 해령과 거의 나란하며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잠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좀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고지지학의 줄무늬는 어떻게 되냐? 저 오른쪽 걸 볼게요. 고지지학의 줄무늬는 지금 보면요, 화살표가, 노란색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노란색 화살표가, 근데 어떤 것들은 위를 향하고 어떤 것들은 아래를 향한다는데요. 자, 이 줄무늬가 대칭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해령이 위치를 할 거예요. 가운데 해령이 위치를 하고요. 해령 양 옆으로 동일한 위를 향하는 화살표, 그 바깥쪽은 아래를 향하고요. 다음 다시 위를 향하고 아래를 향하고인데요. 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지작이 그 자극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북극의 방향.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자기 북극은 어디에 위치를 하냐? 자기 북극은 저기 북반구에 위치를 하겠죠. 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근데 그 양 옆에 바로 얼마 전에는 아래를 향했다는 거죠. 요때를 갖다 이제 지자기가 역전이 되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 것이다. 이때는 아까 말했던 지자기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줄무늬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로 대칭이 된다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증거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륙이죠.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요 바다가 이제 대서양이 되겠죠.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대서양 중앙해령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해령이 요게 해령이거든요. 가장 가운데 좀 어둡게 나와 있는 얘 해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령부터 멀어질수록 아프리카 쪽이나 남아메리카 쪽으로 멀어질수록 색깔을 보게 되면요. 색깔이 빨간색에서 점점 어느 색으로 가냐? 노란색, 녹색, 다음에 이제 파란색 쪽으로 가죠. 자, 이 색이 뭘 의미하냐? 나이를 의미하는데 여기 붉은색이 나이가 가장 젊은 쪽, 다음에 푸른색이 나이가 가장 많은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색깔이 점점 어떻게 녹색, 푸른색으로 가죠. 그러면 나이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해령이 가장 젊다는 소리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다? 해양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그림에서는 퇴적물의 두께는 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오래될수록 퇴적이 더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자 질문인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고지자기 분석에서 정상자기와 역전자기 아까 나와 있었죠. 구분하게 되는데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여기에 자, 정상자기와 역전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구분하게 되는 구분 기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요 내용 공부한 내용 갖다가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